여러분, 만약 오늘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곳에 도착한 작은 소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가 왜 그토록 간절히 그 땅을 밟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작 전 아직 클릭 안 하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감동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다시 울컥하게 만들곤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고 집은 바닷바람이 늘 스며드는 낡은 나무집이었어요.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햇빛이 강하면 마룻바닥이 데워져서 발이 뜨거웠지만 엄마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 집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많이 달랐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쿡쿡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조심해야 해 아가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해변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놀 때 저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만 봤어요. 마음은 함께 뛰어놀고 싶었지만 제 심장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젖을 제대로 물지 못하고 자주 토하고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저를 데리고 몇 번이나 마을 보건소를 찾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는 저를 한번 보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대요. 이 아이는 심장이 약합니다. 큰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큰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가야 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열이 나도 참아야 했고 숨이 가빠도 그냥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닐라에 사는 엄마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신장병 어린이를 위한 무료 수술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의료봉사단체에서 선발된 아이들에게는 왕복 항공료, 치료비, 수술비까지 모두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었지만 엄마의 눈빛은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엄마가 너를 한국에 데려갈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정말 그 말을 지키셨어요. 엄마는 일하던 식당도 그만두고 저희가 살던 집도 처분하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서류를 준비하셨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한국의 의료단체에 제출했고 기다림은 길었지만 어느 날 엄마는 종이를 들고 울고 계셨어요. 됐어. 아가. 우리 한국에 갈 수 있대. 수술 받을 수 있대. 그날 이후 저희의 삶은 아주 빠르게 변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매일 같이 이제 살 수 있어. 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컸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과연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는 생전 처음이었고 공항이라는 곳도 처음이었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야.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작은 창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고 태양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어요. 살고 싶어요. 제발 저 좀 살게 해주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언가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바닥은 반짝였고 안내판은 모두 처음 보는 문자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를 맞아주신 의료단체의 봉사자분들은 저를 꼭 안아주며 따뜻한 말로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많이 힘들었죠? 서울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필리핀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고요한 질서, 그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차 안에서 들리는 음악, 지나가는 사람들의 패션, 그리고 가로등 불빛마저도 너무 낯설고 아름다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조용히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이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이구나.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갔을 때 제 침대에는 작은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병원 측에서 준비한 환영 선물이었죠.
그 인형을 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제가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웃고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깨어났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얘야, 괜찮니? 여긴 무섭지 않지? 간호사 선생님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목소리는 마치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저를 위한 첫 번째 환영 인사 같았어요. 입원한 첫날, 저는 벽에 붙은 스티커 하나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글을 모르는 저는 그 단어의 의미조차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네 글자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휑한 병실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건 단지 병원 생활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도 아주 작은 싹이 돋기 시작했죠. 그건 바로 살고 싶다는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병원 생활은 필리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것이었어요. 검사 장비는 너무나 정밀했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저를 돌봐주셨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제 상태를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치 살릴 가치가 있는 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어요. 수술은 어려워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설명하면서도 한순간도 제 눈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진지한 눈빛 속에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늘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못 깨어난다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이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온 건 그 아이를 만나고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복도를 산책하던 중에 분홍색 가운을 입은 한 여자아이와 마주쳤어요. 그 아이는 밝은 미소로 저에게 손을 흔들었고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만 까닥였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1살 많았고 같은 병원에서 장기 치료 중인 환자였어요. 한국어밖에 할 줄 몰랐지만 손짓, 표정, 그리고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해주는 아이였죠. 하은이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어요. 색종이로 종이약을 접어주고 저를 데리고 병원 안놀이터까지 가주었죠. 처음엔 한 걸음 걷기도 힘들었던 제가 하은이의 손을 잡고 2걸음, 3걸음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하은이는 저에게 작은 인형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내 거야. 나도 힘들었을 때 이 인형이 있었거든. 이제 넌 괜찮아질 거야. 그 인형은 제 침대 머리맡에 늘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인형을 꼭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작은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살고 싶다는 증표가 되었어요. 병원 식사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된장국의 따뜻한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김치는 아직도 맵지만 그날의 온도와 향은 제게 한국을 기억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었어요. 의료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한 분은 매일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분은 제게 한국어 알파벳을 천천히 알려주셨고 저는 종이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처음으로 따라 쓰게 되었어요. 그때 그 단어의 의미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이곳 사람들이 제게 보여주는 모든 행동의 뿌리였어요. 수술을 준비하는 며칠은 동시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자라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하늘을 보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발 단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저 이 세상을 좀 더 보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고마워. 하지만 엄마보다 더 감사한 사람이 있어. 너한테 기회를 준 이 나라 사람들. 절대 잊지 말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살아난다면 꼭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하은이는 수술 전날 저에게 꼭 안겨서 말했어요. 무섭더라도 꼭 다시 깨어나. 우리 또 놀아야 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한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수술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고 싶은 아이, 그리고 이 따뜻한 세상에서 다시 뛰고 싶은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실에는 평소보다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타고 흘러들었고 병원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엄마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불안함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가야, 무섭더라도 눈 꼭 감지 말고 다시 엄마 보러 와야 해. 알았지? 엄마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과는 달랐어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을 더 보고 싶었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수술실로 향하는 길. 침대에 누운 채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하은이와도 놀고 싶어요. 수술실 안은 차가웠고 조명은 무서울 만큼 밝았습니다. 하얀 복장의 의료진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잘 자게 될 거예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꼭 당신을 다시 깨워줄 겁니다. 그 말이 마치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감소, 심장박동 40, 30, 20. 마취가 시작된 지 1시간쯤 후 수술실 안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한쪽 심장판막을 절개하고 혈류를 차단한 상태. 그 상태에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김 교수님의 얼굴에서 평정심이 사라졌습니다. 심정지, 위험, 수동 심장 마사지 준비하세요. 충격기 세팅, 100줄. 모든 의료진이 한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수술실 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팽팽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곧 평평해졌고 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충격합니다. 하나, 둘, 셋. 작은 몸이 전기 충격에 의해 들썩였고 의료진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전기 충격에도 심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열고 직접 아빠, 계속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김 교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앞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수술실 바깥의 대기실. 엄마는 손에 묵주를 쥔 채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은 채 오직 입술만 움직이며 아주 작게 속삭이셨죠. 제발 제발 한 번만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 한 명이 다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온몸이 굳고 손에서 묵주가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 딸, 제 아이, 제발. 하지만 간호사는 눈을 피한 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무너져 내리듯 벽에 몸을 기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가 잠든 모습을 다시 떠올리듯 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은 이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수술실에서는 마지막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김 교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이의 심장을 잡고 압박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다시 충격. 이번엔 150줄. 준비 충격. 그리고 그 순간 삐하며 평평하던 심전도에 아주 작은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모니터 앞에 서 있던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동 돌아옵니다. 심박수 40, 55, 70 정상 회복 중입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조심스럽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심장이었습니다.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님이 직접 걸어 나와 조용히 엄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하지만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무사히 끝났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명을 되찾은 기적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집중 치료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몸은 많이 지쳐 있었지만 제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힘차게. 그건 누군가의 손으로 되살린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기적의 심장이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제 시야에는 먼저 엄마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그 한 사람만으로 가득 찬 것처럼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쥔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피곤에 지친 얼굴,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떨리며 작은 소리로 말을 뱉었습니다. 아가야, 눈 떴구나, 살아있구나, 정말 고마워. 제 목은 말라붙었고 가슴이 아려왔지만 저는 힘을 내어 겨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저 다시 왔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엄마는 알아들으셨는지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아가 잘 이겨냈어.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제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고 온몸에 붙은 주사바늘과 심전도 선들은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 모든 불편함이 기꺼이 견딜 만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 심장이 멈췄던 그 순간을 넘긴 후였기 때문이었겠죠. 회복은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엔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조차 힘겨웠고 목소리를 내는데도 며칠이 걸렸어요. 숨을 깊게 쉬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고 밤마다 심장박동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잠을 이루기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 다짐했습니다. 이 숨은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매일 회진을 돌며 저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 교수님은 수술 당시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주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 중간 솔직히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아찔했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너는 심장이 아주 단단했어. 우리가 다시 뛰게 만든 게 아니야. 너 스스로 다시 뛴 거야. 정말 강한 아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도 누군가의 응원과 사랑을 받아낼 자격이 있었구나. 며칠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익숙한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이. 그 아이는 작고 동그란 케이크를 들고 있었고 그 위에는 초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언니, 다시 살아난 날이잖아. 오늘부터 2번째 생일이야.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 순간이 제게는 새 생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저희는 병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작고 조용한 파티를 열었어요. 두 아이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기적을 축하하는 시간.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생일이었어요. 회복이 조금씩 진행되자 저는 작은 노트를 하나 받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노트의 첫 장에는 누군가 적어준 문장이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하루에 수십 번씩 따라 썼어요. 의미도, 발음도, 획순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 문장을 쓸 때마다 저는 살아있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간호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훗날엔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신 분들처럼요. 그 말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바람이 아니라 저의 평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작은 배웅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를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 늘 웃으며 다가와 주신 간호사 선생님, 자원봉사자, 통역사, 후원자들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한국에 또 놀러 오세요. 꿈 꼭 이뤄야 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모두를 향해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꼭 쥐고 있던 인형, 하은이가 선물했던 수술 전날 밤까지 안고 잤던 그 인형을 가슴에 안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꼭
돌아올게요. 그땐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제가 살아갈 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 쉬고, 걸으며, 말하고, 웃고,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줄 제가 존재할 그 세상이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적은 드라마 속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 하나가,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 속에서 살아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그 기적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의 감동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